안녕하세요. 아마추어 만물상 아만입니다. 부의 길로 달려라 부자되기 프로젝트. 지난번 미국이 부도가 난다고 했던 영상에서 묵묵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타이틀은 든든한 울타리 확보해두기입니다. 든든한 울타리?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다면, 아니 투자한 돈이 쫄딱 망해버린다면 내 생계가 막막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든든한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대부분은 근로소득자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기까지는 월급이라는 현금의 흐름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날린다 해도 월급이 들어오기에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러나 은퇴 후에는 월급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를 대비하라라는 이름을 달아봤어요. 바로 이것이 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란 것일까요? 월급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 수익.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월급처럼 받는 것입니다. 둘째, 은행이자. 이미 가진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를 월급처럼 받는 것입니다. 셋째, 배당 수익. 이미 가진 주식의 배당금을 월급처럼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방금 언급할 때 이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미 목돈을 은행에 넣어뒀고,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부자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니 부자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자가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는 입장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차곡차곡 돈을 적립하고 그것을 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적립한 돈이 굴러서 크게 돌아오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입니다. 뭐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은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연금은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요. 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마련할 수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이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제가 따로 준비할 것은 바로 개인연금이네요. 물론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액수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별개의 이야기로 해두고요. 자, 그럼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먼저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보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연금이라고 해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연금이라고 해서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제 혜택이 없는 저축성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금저축은 돈을 내는 시기에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요. 연금보험은 연금으로 받은 시기에 세금을 안 냅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투자를 통해서 연금 액수가 변동이 되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이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보험은 이율이 고정되어 있고 보통 최총 가입할 때 내가 수령할 연금 액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얼추 보면 연금보험이 더 든든한 울타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상한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일종의 수수료, 운영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상담하시면 흔히 적금하고 비교를 해줄 거예요. 적금은 매년 원금에만 이자를 붙여주는 당리상품이고 보험은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주는 복리상품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죠. 적금은 원금 100%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보험은 사업비라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적금과 보험의 적립구조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보험 쪽을 보시면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인 적립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반대로 적금은 저축액 전액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적금은 3% 확정금리를 준다고 하고 보험은 5%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업 비율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까지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험은 5%로 해볼게요. 그럼 100만원을 넣었을 때 1년 뒤 적금은 100만원 전체의 3%니까 103만원이 되죠. 보험은 어떨까요? 사업비 5%를 먼저 떼요. 그래서 95만원이 내 적립금 원금입니다. 거기에 5%를 이자로 줍니다. 그러면 99만 7,500원을 주겠죠. 자, 적금보다 적어요. 사업비만 얘기했지만 위험보험료라는 것도 뗀다면 더 많은 액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원금보다 턱없이 작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는 경우가 흔해요. 물론 계약기간을 꽉 채우시고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 부으실 수 있다면 확정된 수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건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 아마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연금저축으로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연금저축에도 근데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취급하고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은 아까 그냥 연금보험과는 또 성격이 조금 다른 거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자, 연금저축펀드는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 연금저축보험은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납입 기간 동안에 2개월 이상 미납하면 보험은 실효돼 버려요. 까다롭죠.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자금의 운용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껴있으니까 어때요? 아까 사업비처럼 수수료가 선차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원금보장 같지 않은 원금보장이 이루어지겠네요. 이런 이유 등으로 저는 연금저축펀드로 제 개인 연금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부의 길로 달려라 부자되기 프로젝트. 든든한 울타리인 개인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설명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이걸 듣고 따라하실 분도 계시겠 텐데 여러분들은 제 설명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자료를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꼭 본인에게 맞는 개인 연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선택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서 올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부의 길로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